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강세 업종 좀 볼게요. 대표성 있는 거 한 3개 정도 뽑아봤어요. 먼저 이제 디지털 화폐입니다. 예, 디지털 화폐인데요. 뭐 오늘 뭐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다시 한 번 더 한국은행이요. CBDC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입찰 진행 관련주로서 또 다시 또 로지시스라든가 한네트, KCT, KCS 이런 종목들 디지털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나시는 분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탑으로 뽑은 게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렸어요. 유가 상승 수혜주, 오페크 플러스 산유량 합의 결렬, 국제 유가 오름세 지속 전망, WTI 배럴당 1.57% 오른 76달러, 3년 만에 최고치. 따라서 금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정유, 유류 도매, 도소매, 윤활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오늘 올라간 이유는 정유 쪽의 이슈가 더 크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좋게 봅니다. 어쨌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뽑은 게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도대체 뭔 말이고? 오늘 아까 우리 호호 아가씨님께서 오늘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오픈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랍니다. 자, 보세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리오프닝 수요의 업종의 관심의 증가. 특히 항공, 여행은 성수기, 독일, 영국 여행 제한, 영국 쪽에서 여행 제한 완화 기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가 리오프닝 추세 전환할 가능성은 델타 변이가 리오프닝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무슨 말이야? 델타 변이가 리오프닝 추세 전환할 가능성 제한적이다. 델타 변이가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 항공, 여행, 레저, 카지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올라가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서 이들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오프닝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3개의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의 그동안에 우리가 좀 관심을 안 기울였다가 새롭게 부상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탄탄하게 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유가 상승 좋지인데 유가 상승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트 구성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다 1번, 모르겠다 2번. 알겠다 1번, 모르겠다 2번. 떠드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했는지 모를 거야 아마. 요즘 회는 못 먹으면 1번서 거기 들어옴. 예. 지금 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해서 성공 투자하실 생각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두꺼비 쇠주 담았어요 이러고 뭐 회먹는 얘기하고 떠든 사람 칠판에 적으세요. 칠판에 이렇게 떠든 사람 아시겠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오늘 좀 담았잖아요. 우리가 대한항공 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주는 안 담았어요. 뭐 여행주 안 담았고 근데 파라다이스는 좀 담았어. 파라다이스 좀 담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포트를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종목, 그러니까 아침에 세게 가는 종목은 유지를 하고요. 아침에 못 가는 종목 왜 못 가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저녁에 종가되어서 손절 칠 게 뭐가 있을까? 오늘도 몇 개 손절 쳤어요. 그리고 계좌의 평가 금액은 큰 변화는 없어요. 예, 큰 변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잘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항상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그 좀 더 강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탈원전 비판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전기전이라든가 한전기술,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원자력 발전 테마가 어떤 형태든 간에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약간 정치 테마 쪽으로 조금 얽히는 듯한 느낌, 섹터가 이렇게 한번 얽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유 LPG 석유 오페크 플러스 산유량 합의 결렬 소식이 국제유가 강세 소식이 강세였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또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입찰 마감 말씀드렸고, 여행 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독일 영국 인도 포르투갈 여행객 대상 여행 제한 완화 소식 있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 중에서 아까 말씀을 좀 자세히 안 드렸던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교육, 온라인 교육.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수도권 전면 등교 차질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면 등교 차질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담긴 했어요. 기존에 한번 트레이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다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담아봤는데 네, 담아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는 선제적으로 전학년 매일 등교 시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직격탄을 맞으면서 등교 확대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일 인천 인주초등학교, 아까 인주초등학교 말씀하셨죠? 6학년생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가족 등 3,000명가량을 전수 검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방역당국은 애초 수도권에서도 지난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를 일주일 연기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8일부터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지 여부를 7일 결정할 예정인데 곧장 3단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음. 이 소식에 비상교육, NE 능률, 메가 MD, 메가 스터디 교육 등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 올랐다. 결국은 뭐예요? 이 변이, 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교육 쪽에 차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종목들도 조금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종목이 또 있는데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작은 종목이라서 네. 자, 일단은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린 게, 우리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여성 출산 육아 관련 소식, 이렇게 이제 그 대선 주자들, 대선 출마를 발표한 주자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돼 있는 거죠. 요번에 출산 장려 엔젤 산업, 전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힘.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1호가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 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와 같은 소식에 캐리 소프트 앤 예림당 아가방 컴퍼니, 이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이거는요 아무래도 뭐 선거철에 오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실 이 출산 장려 관련된 종목 출산 장려 정책 해가지고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뭐 몇 번은 기억나진 않는데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을 한번 써볼게요.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지 한번 감마 한번 잡아보죠. 장려 출산 장려라고 적을게요. 오늘 거 나온 거 빼고요. 7월 1일 날 얘기 나왔고요. 6월 30일, 그리고 6월 29일, 6월 14일, 6월 7일, 6월 3일, 5월 31일, 5월 27일. 보십시오. 거의 뭐 계속해서 5월 18일, 네, 5월 13일, 그리고 4월 28일, 이 출산 장려, 이 중국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4월 달에도 얘기 나오고요, 2월 달에도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얼만큼 반복적으로 트렌드가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어느 정도 언급이 있나 볼까요? 오늘 거 빼고요. 전날 거 빼고, 자, 7월 3일, 예, 원자력 발전, 6월 23일, 6월 19일, 6월 19일, 6월 16일, 6월 14일, 6월 10일, 6월 7일, 8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이게 아니라 얼만큼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해당 섹터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침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체크를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종목 위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심도 있게 저녁에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반복적 얘기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늘 관련 종목이 올랐어. 그러면 내일 바로 삽니까? 아니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번에 걸쳐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요, 최근 골프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골프전 2분기 실적 호정 기대 전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메타버스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오늘도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반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일 아침 됐는데 어제 며칠 전에 봤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움직이네. 골프 관련된 종목 오늘도 움직이네. 뭐 CBDC,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이 테마가 또 움직이네. 그러면 딱 봐야 돼요. 봐야 된다고요. 멍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주가. 계속.
근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약간 패션 위주로 해서 유행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은 안 좋아도요. 반기 단위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딱 들으시면서, 아, 이게 조만간 또 이게 나올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김수환님께서 제로투 세븐하고 안 맞는 종목인데 왜 계속 사는지 나도 모르겠음. 왜 살까요? 조금 먹고 나오면 그냥 날아가기를 반복하는데.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먹고 나왔잖아요. 또 들어갔는데 또 조금 먹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한번 왠지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이 제로 투 세븐 사시면은 다만 1%라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거기하고 나하고 운대가 좀 맞다라는 생각? 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건, 네, 조금 더 대중적인 종목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현재, 제로 투 세븐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상당히 그 궁중비책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연간 내내 부각될 화장품 부분에 회복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수를 압도하는 중국 매출에 주목해야 되고요.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있으니까 제로 투 세븐 좋아요.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로 투 세븐이 안 맞다 하기보다는 예, 나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 네, 여전히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네, 참 다양하네요. 투자자분들은 네, 다양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또 다소 좀 약한 이 바이오 종목 쪽에서는 좀 투자를 좀 제한시키는 게 좋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뭐 오늘 움직인 종목이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관계사 하인바이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물질 개발 성공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현제약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 도약 기대감에 제부가 급등을 했습니다. 13% 올랐습니다. 태경산업이요. 전기차 확대에 따른 망간 수요 급증 전망 속에서 페로망간 및 실리콘 망간 관련 사업 진행 사실 부각에 강세였습니다. 태경산업, 그 다음에 이건산업. 자, 올해 실적 개선 및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 최고 수준으로 이건산업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PER 6.2배로 목재산업 내 밸류에이션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조림 관련된 종목들은 힘이 좀 약했는데 어쨌든 이건산업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올라 있다. 자,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효석 숫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좀 굵직하게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 35%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실적 관련해서는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어요. 2분기 실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 이건산업,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호실적 전망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올라오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미 뭐 하반기에 점진적 이익 개선 기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하는 회사가 삼성 SDI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고요.
STX는 보시면 되고요. 신분제가 말씀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쪽에서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효성첨단 소재,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이 주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볼게요.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작은 종목은 스킵할게요. 코스닥은 작은 종목이 좀 많아서, 야, 주당 5주를 배정을 한대요. 한 주당 5주 무상증자 결정. 이건 완전히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싶어요. 한 주당 한 주 주면은 100%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자주 안 봐서 그런가? A루트라는 종목인데요. 무상증자를 500%를 했어요. 도대체 재무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돈은 못 벌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200억, 300억대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없어요. 마이너스 54억, 마이너스 10억, 2020년 마이너스 20억. 올해 최근 4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매출은 있지만 마이너스예요. 당기순이 마이너스. 근데 이 회사가 자본 총계가요. 87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요 52%에 153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걸 했을까요? 왜 무상증자를 했을까요? 무상증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네. 한번 이번에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주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증자,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상증자란 말 그대로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요.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자산을 재평가해서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된다.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잉여 현금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요. 그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돈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오히려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주가 오름에 따른 배당 이상의 효과를 내려고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는 점에서 무상증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수가 주식 액면 분할, 주식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무상증자나 주식을 한 주당 5주 주는 거 주식수는 똑같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액면 분할은 자본금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이익 현금이 남아 돌아간 거 있죠. 남아 돌아간다?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본으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울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 된다. 무상증자는 법정 준비금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장 기업은 여건과 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쭉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고
어쨌건 이런 부분에 의하면은 이제 회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현금은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본을 유입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회사를 좀 위기에 몰아넣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의도. 네.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전에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거 맞죠?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 그건 이제 상장 폐지를 명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5주 배정하니까 12.5%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참 공부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회사와 이건 아니고, 그렇고, 뭐, 맘스터치는 뭐, 네, 최대주주 엑시트 가능성 부각에 급등했다. 이거는 뭐,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 SEC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원통형 각형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요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사역시 추가 증설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신흥 SEC가 굉장히 주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흥 SEC 한번 볼게요.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죠? 네. 전일 대비해서 뭐 오늘 1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뭐 저평가된 종목이 꾸준히 가네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본 종목인데 역시 가져가도 이렇게 수익이 나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좋았고,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좋았던 것은 현대차 그룹 디지털 윈 도입 소식에 디지털 윈 관련 사업 진행 사실이 부각되면서 바이브 컴퍼니가 올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올해 실적 개선 전망.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코리아 FT 아시겠죠? 코리아 FT 제가 어때요? 느낌이? 잘 가죠, 그죠? 이 주봉상 개념이에요. 주가는 지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는 대응만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훈아라테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입.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에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그 동시효과 좋아가지고, 막 올라오길래 제가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PC에 들어가셔서 또 좋은 성과 보신 분 있나요? 이 소송 청구 소송 해명 공시에 소송 상생 이렇게 시끄러운 주식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통상적으로 이제 3자별 유상증자이라면 주가 올라갔잖아요. 이건 하락했어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뭐, 본인 스스로 내용을 알고 계신 경우는 뭐 종목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겠지만은 뭐 대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